마지막 수업, 쌍기네르의 등대. 지난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소리에 나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풍차간에 부서진 날개는 돛대처럼 북풍을 받아 소리를 내며 무겁게 흔들렸고 집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기와장이 깨어져 지붕으로부터 날아갔고 멀리 언덕을 뒤덮고 있는 빽빽한 소나무 숲은 어둠 속에서 몸을 뒤흔들며 윙윙 거렸습니다. 마치 바다 한복판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3년 전 저 코르시카 섬 연안 아자치오만 어구에 있는 상기네르 등대에서 지내던 때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생생하게 나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곳 역시 내가 몽상과 고독에 잠기기 위해 찾아냈던 아름다운 은둔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빛을 띤 섬, 황량한 풍경을. 한쪽 끝에는 등대, 다른 쪽엔 제노아 시대의 고탑.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는 독수리가 한 마리 탑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바닷가에는 온통 잡초에 뒤덮인 허물어진 격리소가 하나, 골짜기와 밀림과 거대한 암석, 몇 마리의 사냥, 갈기를 바람에 날리며 뛰어다니는 작은 코르시카 말들, 그리고 섬 꼭대기 해조들이 빙빙 돌고 있는 속에 높이 솟아있는 등대지기의 집. 등대지기의 집에는 등대지기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흰 석주의 노대, 아치형의 푸른 대문, 주철로 만든 작은 탑, 그리고 탑 위에는 대낮에도 빛을 발하며 햇빛을 받아 불타는 것 같은 거대한 다각형 램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밤 내가 소나무 숲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앞에 그려본 쌍기네르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풍작간을 입수하기 전에 자연과 고독이 그리울 때면 종종 가서 틀어박힌 곳이 바로 저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던가? 이곳에서의 생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한가했습니다. 바람이 그다지 심하게 불지 않을 때는 수면과 가지런히 놓인 두 바위 틈에 와 앉아 갈매기와 티티새와 제비들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전신이 나른하게 감미로움 속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저 영혼의 황홀한 도취를. 생각에 잠겨있는 것도 아니요 몽상에 잠겨있는 것도 아닌 상태.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 물속으로 뛰어드는 갈매기. 햇빛 속에서 파도와 파도 사이를 떠도는 물거품. 멀어져가는 우편선의 흰 연기. 붉은 돛을 단 산호선. 진주 같은 물방울. 떠도는 안개나 이외의 온갖 삼라만상이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의 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취하 망하의 행복스러운 순간 속에서 보내었던가. 바람이 심한 날은 해변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격리소의 뜰 안에서 꼼짝 않고 지냈습니다. 로즈메리와 들쑥의 향기가 가득히 풍기는 작은 쓸쓸한 뜰이었습니다. 나는 그곳 낡은 담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 옛날 무덤들처럼 사방이 트인 석주의 오두막집들 속을 햇빛과 함께 떠들고 있는 정적과 우수의 아련한 향기에 포근히 잠겨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금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풀숲에서 무엇이 가볍게 뜁니다. 그것은 바람을 피하여 풀을 뜯어먹으러 온 염소였습니다. 나를 보자 염소는 놀라서 멈칫 섰습니다. 생기 있는 모습을 한 뿌리 긴 염소는 어린이같이 순진한 눈매로 쳐다보면서 내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5시경이면 등대지기들은 메가폰으로 저녁을 먹으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다 위에 가파르게 경사진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넓어지는 듯한 물과 빛의 끝없는 수평선을 발을 옮길 적마다 뒤돌아보며 나는 천천히 등대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상쾌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바다에는 커다란 포석을 깔고 참나무로 벽을 댄 아담한 식당, 그 한복판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생선국, 흰 테라스 위에 활짝 열려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 등대지기들은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3사람이었습니다. 마르세이유 사람이 하나, 코르시카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3사람이 다 키가 작고 수염이 많이 났으며 살갗이 트고 얼굴은 검게 탔으며 똑같은 염소털 뿔론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도와 기질은 전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두 지방 사람들의 차이를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세유인은 근면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 안을 뛰어다니며 정원을 가꾼다. 낚시질을 한다. 구화 위에 알을 주워 모은다. 숲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염소를 붙잡아 젖을 짠다 하며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야베스 생선국이나 아이올리 요리가 떨어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코르시카인들은 근무 이외의 일에는 절대로 손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부엌에서 끝도 없는 스코바 노름을 하며 소일했습니다. 스코바 노름을 멈출 때라고는 점잖게 파이프에 불을 붙일 때나 커다란 노견초 잎을 손바닥 위에 놓고 가위로 잘게 썰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단순하고 소박하며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주인으로서의 극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터인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는가? 기쁨을 찾아 등대로 와서 틀어 박히다니. 등대지기에게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게만 생각되고 차례가 되어 육지로 가게 되는 것만이 기쁨인데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저 커다란 기쁨이 달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30일의 등대 생활의 10일간의 육지 생활,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과 기후가 나쁠 때는 규칙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거세지며 상기네르의 섬들이 물거품으로 하얗게 되면은 근무 중에 등대지기들은 2, 3개월을 계속해서 어떤 때는 무서운 사태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바로똘리 영감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식탁에서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겨울밤이었지요. 그날 등대에는 나와 체코라는 동료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휴가다, 병이다 하여 육지에 가 있었지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끝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가 밥숟가락을 멈추더니 잠시 나를 얼빠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팔을 앞으로 뻗친 채 털썩 식탁 위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어요. 어이 채, 이봐 채. 대답이 없었어요.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나는 1시간 이상이나 시체 앞에서 넋을 잃고 떨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문득 등대불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즉시 등하실로 올라가서 불을 켰습니다. 이미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밤이었어요.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벌써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내 누가 계단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나는 열이 나고 얼마나 목이 탔는지. 그러나 나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용기가 좀 났습니다. 나는 친구를 침대로 운반해 놓고 천을 덮어준 다음 잠시 기도를 드린 뒤 급히 구조신호를 냈습니다. 불행히도 바다는 풍랑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가엾은 책고와 함께 등대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었고 참 막막했습니다. 나는 배가 올 때까지 그를 곁에 두어 둘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밖으로 내어갈까? 땅에다 묻을까? 섬에는 까마귀가 수없이 많고 바위가 너무 단단했습니다. 고인을 까마귀의 밥이 되게 내려보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격리소의 방 안에 옮겨다 주자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 따분한 일을 하는데 오후가 꼬박 걸렸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참 지금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오후에 그쪽으로 내려가려면 어깨에 시체를 메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답니다. 가엾은 바리똘리 영감, 그는 그런 생각으로도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식사는 이렇게 긴 이야기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등대, 바다, 난파선의 이야기, 코르시카 섬의 산적 이야기 등. 그러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당번의 등대지기가 작은 램프에 불을 켜고 파이프와 물통, 상기네르의 유일한 서적인 붉은 태에 두터운 플루타크 영웅전을 들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쇠사슬과 활차와 커다란 시계추 소리가 온 등대 안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밖으로 나가 테라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아주 기운 태양은 수평선 전체를 이끌며 점점 빠른 속도로 수면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며 섬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커다란 새가 무겁게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제누아식 탑으로 돌아오는 독수리였습니다. 조금씩 바다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섬 주변에 흰 물거품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부드러운 커다란 광선이 뻗쳤습니다. 등대에 불이 켜졌던 것입니다. 밝은 광선이 섬 전체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 바다 한복판으로 뻗어갔습니다. 나를 간신히 스치며 지나가는 커다란 빛의 물결 아래서 나는 밤의 어둠 속에 짜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더욱 쌀쌀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더듬으며 커다란 문을 닫고 쇠빗장을 찌른 다음 다시 손으로 더듬으며 좁은 주철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 밑에서 층계가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등대 위에 이르자 그곳이야말로 광명에 차 있었습니다. 6줄의 심지가 있는 거대한 까르셀 램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위를 서서히 돌고 있는 등대실의 벽은 거대한 수정 렌즈가 박혀 있기도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고정 유리판을 향해 열려 있기도 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구리와 주석, 백색 금속의 반사경, 커다란 푸른 원광을 그리며 돌고 있는 오목한 수정 유리벽, 이 모든 반사광과 심지가 타는 소리에 나는 잠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츰차츰 눈이 익숙해져서 나는 등불 바로 밑으로 가서 잠을 쫓기 위해 커다란 소리로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고 있는 등대지기 곁에 앉았습니다. 밝은 암흑과 심연, 유리벽을 둘러싼 작은 발코니 위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등대가 삐걱거리고 바다가 울부짖었습니다. 섬 끝, 암초에 와서 부딪히는 파도가 포성처럼 소리쳤습니다. 이따금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불빛을 보고 끌려와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히는 밤새들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등대실 안은 심지가 타는 소리, 방울방울 떨어지는 기름 소리, 사슬이 풀리는 소리, 데메트리우스 드 팔레르의 생일을 낭독하는 단조로운 음성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등대지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등불의 심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등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층계에서 우리는 눈을 부비며 올라오는 둘째 번 당번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물통과 플루타크 영웅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러 가기 전에 등대지기는 쇠사슬, 커다란 주석의 용기, 밧줄이 가득 들어있는 구석방에 잠깐 들어가더니 작은 램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언제나 펼쳐져 있는 커다란 등대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정, 파도 극심, 폭풍, 먼 바다 위에 배가 보임.